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유체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유체역학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체역학 해석적인 방법, Analytical Fluid Dynamics, 그 다음에 Experimental 실험적 방법, Fluid Dynamics, 그 다음에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봐요. Analytical Fluid Dynamic, 유체역학, 해석적 비행기 날개라고 가정하면 비행기 날개 위에 날개가 받는 항력과 양력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비행기의 추진력도 계산해서 파워도 계산하고 또 양력, 뜨는 힘을 계산해서 비행기가 잘 뜰 건지도 알고 싶다. 그러려면은 이제 비행기 날개를 있던 어떤 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으면 비행기 속도로 유체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비행기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알려면 표면 위쪽으로 해서 이 유체의 영역을 잡고 여기에 지배방정식, governing equation, 그 다음에 적절한 boundary condition을 잡아서 풀어야 돼요. 풀면은 이쪽에 전체 분포에 속도 분포, 압력 분포 같은 게 쭉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쪽 표면의 압력 분포, 또 아래쪽도 마찬가지. 아래쪽도 뭐 영역을 뭐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위아래 압력 분포가 나와. 그러면 아래쪽에 압력이 높을 테니까 양력이 발생하겠지. 이렇게 해서 양력도 나오고 또 앞뒤로 압력 분포가 다를 테니까 이렇게 가면은 항력이 나오겠지. 항력도 나오고 양력도 나오고. 그래서 리프트 포스, 그 다음에 드랙 포스, 프릭션 포스지. 프릭션, 항력과 양력, 항력, 드랙 포스 같은 게 이제 계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지배방정식 먼저 첫 번째 지배방정식을 알아야 되겠어요. 지배방정식 뭐가 있어요? 연속방정식 있지? 연속방정식 유체역학에서. 또 하나는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은 열 전달과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좀 접어두고 순수 유체역학에서는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풀면 된다. 그러면 속도 V와 V 벡터와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적절한 바운더리 컨디션 물론 필요하겠지. 그래서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 법칙을 방정식화한 거죠. 질량 보존 법칙을 유체역학에 적합하도록 방정식으로 만든 거, 미분 방정식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질량 보존. 그다음에 운동량 방정식은 운동량 보존 또는 뭐 운동량 정리라고도 하죠. 힘이 들어가면은 이제 힘과 운동량의 관계가 나오니까 운동량 보존이라기보다는 정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물론 운동량 방정식이 유체에 적합하도록 최종 변형된 식을 우리가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네이비어라는 사람과 스톡스라는 사람, 과학자인데 스톡스, 유명한 두 사람이 큰 기여를 해서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이퀘이션. 그래서 연속 방정식은 이제 식으로 쓰면 결과식부터 보면은 우리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 있죠? 컨티뉴어스식.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씁시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좀 알기 쉬운 형태로 제가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로는 밀도입니다. 밀도에다 최적만 곱하면 질량이지. 이렇게 최적당 질량 보존 법칙이니까 최적으로 나눠서 최적당 질량으로 보면 최적당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거, 들어온 만큼 밖으로 나가는 질량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밀도 곱하기 속도. 그러면 요거는 이제 MU라고 생각해 보면 그 질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다이버전스라는 걸 써요. 다이버전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다이버전스. 밖으로 나가는 게 다이버전스야. 밖으로 나가는 질량 유속이라고 보면 돼. 어떤 이런 경계면이 있을 때 이게 밖으로 나가는 질량이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것과 이것이 밸런스가 되려면 들어오는 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로유. 들어오는 만큼 내부에서 쌓인다. 시스템에서 최적당 질량이 늘어나는 것은 들어온 만큼이다. 그런 뜻이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또는 이걸 이제 넘겨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냥 라운드 로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의 로 v 또는 로 u 벡터는 0. 이게 이제 질량 보존식인데 이제 완벽한 형태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분들은 이제 1차원, 3차원적으로 표현한 건데 1차원적으로 관내 유동에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아서 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시간에 따른 질량의 변화를 따져보면은 이제 그때는 그냥 M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라운드 M, 라운드 T 이 컨트롤 볼륨에서 이것은 들어오는 질량유량을 M.I, 나가는 질량유량을 M.E라고 하면 들어오는 질량유량 빼기 나가는 질량유량 이렇게 되죠. 네? 이 식하고 같은 식이에요. 잘 봐요. 이 식하고 요거 최적으로 나누면 요게 로가 되는 거고 요것은 마이너스하고 나가는 질량유량 네트로 나가는 질량유량 네트로 나가는 질량유량을 3차원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의 변화량 나가는 쪽 방향의 변화량 이렇게 그래서 3차원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다이버전스 만약에 이제 밀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될까? 밀도가 일정하면 이게 0이 되고 요 로도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냥 다이버전스 U는 제로가 되지. 밀도가 일정하면 즉 인컴프레시블 플루이면 뭐만 남아요? 그냥 다이버전스 속도 벡터는 0 이렇게 남지. 우리 제가 나눠진 자료에 컨티뉴티 이퀘이션 다이버전스 U는 제로가 그런 뜻이야. 이건 인컴프레시블 플로우일 때 이렇게 간략하게 되는 거고 오리지널 요걸 꼭 써주세요. 오리지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배웠기 때문에 요 부분을 그냥 건너뛸 수는 없고 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다이버전스 발산이라고 하죠. 발산. 인컴프레시블 플루이드일 때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체일 때 저 방정식이 간단해지는데 보통 우리가 물이나 공기를 다룰 경우에 거의 비압축성이고 공기가 압축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비압축성이 가깝고요. 공기가 압축성 특성을 나타내려면 거의 이제 마하수에 가깝게 적어도 마하수의 한 30%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갈 때 압축성 효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좀 느리게 가는 뭐 지상에서 달리는 자동차라든가 그 정도는 다 그냥 비압축성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연속 방정식이 우리가 유도한 것이 유도라기보다도 개념적으로 그 질량 보존 개념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지금 써본 거야. 물론 저게 엄밀하게 유도도 돼요. 여러분들이 유체과학에서 유도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유한한 최적을 잡아서 뭐 질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3차원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 가운데에 쌓이는 부분, 요게 지금 아까 말한 3차원적으로 이런 걸 배웠을 텐데 뭐 dx, dy, dz. 그래서 요 d 볼륨, 스몰 볼륨에 대해서 내부에서 질량이 쌓이는 것은 x 방향으로 나가는 질량, y 방향으로 나가는 질량, z 방향으로 나가는 질량의 반대 방향, 즉 들어오는 질량만큼 쌓인다. 이렇게 해서 식을 꾸미면 요 식으로 딱 떨어져. 그리고 저것을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감각적으로 연속 방정식 시스템의 그 밀도, 즉 최적당 질량은 보존이 되는데 그 시스템 내에 시간에 따른 최적당 질량의 변화는 들어온 만큼 플러스가 된다.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나가는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 로유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압축성이 되면 이제 이게 0이 되고 로는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로, 다이버전스 U는 0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발산이 안 된다. 다이버전스가 0이다. 어떤 우리가 잡고 있는 영역이 질량이 그대로 있다. 질량이 밖으로 그 경계면 표면으로 나가는 게 제로다. 이게 이제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 방정식의 의미인데 이게 뭐예요? 이걸 좀 3차원적으로 다시 풀었으면 U 벡터는 X 방향의 성분을 U, 그러면 UI, Y 방향의 성분을 V, 그러면 VJ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Z 방향의 성분을 W, 그러면 WK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그레디언트 또는 다이버전스 벡터로 하면은 다이버전스인데 요 어떤 기울기 표시예요. 이게 기울기 표시인데 이것은 그레디언트 벡터인데 그레디언트 벡터는 기울기니까 x 방향의 기울기, x 방향의 기울기니까 x 방향의 기울기 여기 비워두고 i 벡터 더하기 y 방향의 기울기니까 라운드 y지. 어떤 거의 기울기. 이 값은 이제 요 뒤에다 곱해줘야지. 속도의 기울기, 뭐 압력의 기울기, 뭐 임의로 넣을 수 있으니까 무엇의 기울기, x 방향 기울기, y 방향 기울기, 그 다음에 y 방향 기울기의 y 방향 벡터, 그 다음에 z 방향 기울기, z의 어떤 물리량, 그 다음에 k 벡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불러요. 그레디언트 벡터 기울기, 그레디언트 벡터. 그레디언트 우리말로 하면 구배 또는 기울기. 왜냐하면 x방향의 변화량이니까. 또 y방향의 변화, z방향의 변화. 3차원적인 변화,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곱해서 그레디언트 벡터와 다이버전 속도 벡터를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해라. 이너 프로덕트 내적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발산이라고 불러. 다이버전스라고 불러. 다이버전스 발산. 이 표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발산. 발산이 제로다. 그런 뜻이지. 질량이 보존된다. 질량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발산인데 이거 써보면 어떻게 이 두 개를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있죠? 이것과 이거를 곱하고 이것과 이거를 곱하고 이것과 이거를 곱하고 두 번째 이거 곱하는데 I 벡터와 I 벡터 곱하면 그냥 1로 스칼라로 변하지. 그래서 이것과 이걸 곱하면 라운드 U, 라운드 X 스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요거하고 V를 곱하면 I 벡터와 J 벡터를 내적하면 90도니까 0. 그 다음에 얘와 얘 IK 곱하면 0.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J와 I 곱하면 0. 90도니까.
J와 J 있을 때만 살아남아.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 V, 라운드 Y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Z방향의 기울기도 I, J, K 중에 K 곱해진 것만 살아남죠. 내적이 그런 거잖아요. 같은 방향만 살아남고 90도씩 되는 건 다 0이잖아. 내적. 이해되죠? 내적. 그래서 라운드 W, 라운드 G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X 방향으로 나가려는 거, Y 방향으로 나가려는 거, Z 방향으로 나가려는 거의 합이 0이다. X 방향으로 조금 나가더라도 Y 방향으로 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전체가 0이 돼야지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적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라. 그러면 이게 90도이면 무조건 0이지. 90도가 아니고 같은 방향이면 그냥 그대로 A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각도가 있으면 A, B의 뭐 코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되지. 예? 예. 요게 B 벡터고 요게 A 벡터야. 세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곱하는데 벡터는 곱하는데 이렇게 내적 이너 프로덕트 또는 노트 프로덕트라는 게 있고 또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있어요. 전혀 달라요. 계산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도트 점이니까 도트 프로덕트, 도트로 곱해라. 또는 내적 안으로 곱해라. 뭐 이너 프로덕트라고 해. 우리말로 내적 벡터 곱할 때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한 축 B든 A든 상관없어요. B를 중심으로 A를 위에서 빗을 쏴가지고 투영했을 때 요 길이 요 길이가 A의 코사인 세타잖아. A의 코사인 세타와 B의 크기를 곱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 벡터, J 벡터처럼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무조건 0이지. 코사인 90은 0이니까. 또 J와 K를 곱해도 0이고. 그래서 여기서 다 곱해야 되지만 I와 I만 살아남고 IJ 0, IK 0. 또 JI 0, JJ 살아남고 JK 0. 또 요거 마찬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는 스칼라예요. 결과값이. 질량 보존. 이렇게 딱 떨어졌어. 이해됐어요? 너무 자세하게 하나?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연속 방정식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X방향으로 좀 나올 수도 있고 Y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Z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총합은 나오면 안 돼요. 총합은 보존돼야 되니까 이게 좀 나오면 이쪽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세 방향으로의 이 변화량의 합이 0이다 하는 것이 이제 비압축성 유체일 경우의 연속 방정식이지. 만약에 밀도가 바뀐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 그대로 살려둬야 돼요. 그대로 살려둬야 돼. 비압축성이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압축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상 상태면 이게 0이지 또. 정상 상태면 요것만 살아남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식을 질량 보존식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벡터로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스칼라로 풀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강이지 3차 이거. 그래서 다시 요약해 보면 연속 방정식 또는 질량 보존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밀도, 최적당 질량인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과 나가는 거. 이건 내부에 쌓이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거. 다이버전스. 로 U 벡터. 합은 0이다. 이런 뜻이고 정상 상태이거나 또는 인컴프레시블이면 그냥 다이버전스 U만 0 이렇게 딱 떨어진다. 그리고 이걸 세 가지로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이제 성분으로 풀어서 쓰면 요 뒤에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운드 U, 라운드 T 더하기 풀어서 쓰면 X방향의 기울기에 로 U 더하기 Y방향의 기울기에 로 V 더하기 Z방향의 기울기에 로 W는 0. 이렇게 3차원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1차원 문제면 요건 지워버리면 되지. 이렇게 X방향만 풀고 1차원 문제면 이거 3차원 다 풀었으면. 그래서 요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발산.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살펴봐요. 두 번째 식 뭐야? 운동량 정리 또는 나비아-스톡스 방정식. 이거 지우고.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은 거기 이제 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간 식,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최종 결과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건 지금 무차원화된 식으로 지금 이 여기 있는 거 무차원화된 식으로 써서 더 단순하긴 한데 실제식으로 제가 써보면은 이렇게 돼요. 로를 먼저 쓸까? 로지 상관없지? 로지 요게 지금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이고 원래는 이제 인컴프레시블이면 여기까지고 컴프레시블까지 추가하면 오리지널은 이렇게 되는데 3분의 1 뮤에 그런데 여기 다이버전스 U가 있잖아요. 만약에 인컴프레시블 비압축성이면 요게 사라지기 때문에 항공역학처럼 비행기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요게 들어가요. 그건 압축성이니까. 근데 항공과 아니고 기계과는 거의 압축성을 잘 다루지 않으니까 아예 요 세 번째 텅은 많이 무시하고 지나가. 처음부터 그냥 무시해도 돼요. 압축성인 경우에. 그래서 이 식 좀 많이 들어봤죠? 많이 본 것 같지? 요식. 나비아-스톡스 방정식. 이것은 운동장 정리. 즉 F는 MA식이야. F는 MA식. 이 식은 F는 MA. 뉴턴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 있죠? 운동 방정식. 뉴턴의 법칙 중에 이거 있죠? F는 MA. MA 벡터는 F, 시그마 F. 이렇게. 어떤 물체가 질량 M인 물체가 힘을 받으면 여러 가지 힘이니까 시그마 F라고 하면 힘을 받으면 가속이 된다. 가속이 되는데 가속은 이 힘과 질량이 크면 가속이 덜 되고 즉 등치가 크면 누가 밀어도 덜 밀리고 더 세게 밀면 더 잘 밀리잖아요. 가속이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뉴턴의 유명한 법칙을 힘과 운동이잖아요. 이게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힘과 운동의 관계잖아요. 이건 이런 보통 우리가 동력학에서 많이 배웠지. 동력학에서 이걸 한번 적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고 또 한번 적분하면 위치를 구할 수 있고 해서 동력학. 뉴턴이 이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는데 원리라는 프린키피아. 영어로 하면 이제 프린키피아. 영어로 하면 프린스플. 그 책을 쓰는데 거기서 이런 동력학도 나오고 또 유체역학도 나오고 뭐 천문학도 나오고
책을 1, 2, 3로 이렇게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누가 요약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제 뉴턴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체역학, 동력학을 사실 뉴턴이 정립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후대에 유체역학에 적합하도록 1800년대에 나비아란 스토크 방정식이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 이제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완벽하게는 못 따라가요. 완벽하게 따라가려면 교과서 그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꽤 여러 페이지 나오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흐름만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따라간다는 걸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보겠습니다.